번째,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일단은 이번에는 또 막 여러 정당들이 막 나왔잖아요. 뭐 개혁신당 생겼죠.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생겼죠. 조국신당 생겼죠. 그리고 녹색정의당 그대로 있죠. 또 민주당 비례연합당 있죠. 또 국민의힘 비례연합당 있죠. 뭐 비례는 뭐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정당들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부지리로 어떤 정당이 이득을 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라기보다는 네. 일단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될 만한 후보한테 이제 찍어주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거 막판이 되면은 양당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아주 세게 이를테면은 덩어리가 져가지고 그게 이제 2016년에 이제 국민의당이 38석 했을 때 지역구에서만 25석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양당에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지만은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 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지민 비조라고 이제 예. 신장식 변호사가 말을 만들었어요. 예, 뭐 그런 식의. 식으로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민주당의 분열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표 분열을 우려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이 안 나오고 조국 혁신당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국 혁신당은 네. 지역구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비판을 안 합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 비판도 안 해요. 하지만은 우리를 찍어줘. 우리가 더 센 검찰 개혁하고 윤석열 정권 종식시키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례만 흡수하겠다는 거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도 지금 내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표 분열이 우려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제 흐름이 있다. 여기가 강하게 덩어리가 지지 않는 이상 좀 어렵게 이제 네.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될것 저기 같아요. 나온 예, 저 예. 그림은 오늘 발표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래서 어느 비례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9.4 예. 그리고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이 25.1 말씀하신 조국신당이 21% 그리고 개혁신당 5.3 녹색정의당 2.1 잘 모르겠다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게 어떤 수치랑 비슷한지 아세요? 2016년에 네.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때 새누리당이 38% 나왔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26% 나오고 민주당이 25%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저거보다는 좀 더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든 뭐든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조국 신당은 21% 나왔잖아요. 지금 예전에 이준석 신당이 21%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당하기 전에. 네, 창당 전에. 창당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 아니고 좀 한 2달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저거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실제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지역구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정당을 이게 찍는 게 그건 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생각보다 이게 우리 동네에 누가 후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저 정도 퍼센테이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저거는 정치 고관여층의 초기에 이렇게 이제 저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2016년에 38% 나왔어요. 네. 새누리당이. 다만 그때 졌습니다. 한석 차이로. 그러니까 꼭 저게 비례정당에서 투표를 더 받는다고 반드시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 미래는 일종의 보자면 그 보수 진영의 단일 대오 정당이라고 그렇죠. 할 수 예, 있고 예, 예. 나머지는 다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당이 더 많은 그 프로테이지를 가져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저 그림을 저희가 봤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 고관여층 호남과 서울이 같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분열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의 잔류를 결정을 하고 오늘 이제 신문에 정치면에 도와 그 톱 기사를 임종석 실장의 잔류 결정을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여론 지형에 미칠 영향도 크다. 그러니까 떠나갔던 코아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복원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네. 지금 방금 그 차트도 보면 네. 비례연합정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름이
더불어 저 뭐죠? 민주연합 아닌가요? 더불어민주연합. 그렇죠. 네. 저기 보시면은 조국 신당도 조국 혁신당이고 맞아요. 이름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조금씩 달라지죠. 예. 국민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요.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정해져 있는데 저 효과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과거 2020년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시민당. 이제 나중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열린민주당이 중도주의를 이제 배격하고 저 뭡니까 매운 민주당이다 네. 해서 열린민주당을 예. 만들고 예. 그때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좀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또 20%까지 나왔나? 하여튼 10% 중후반까지 나왔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당 예. 정당 지도 말고 투표 비례 예. 투표에서요. 예. 상당히 그때 예. 동일한 ARS에서 아, 그때 전화 면접 갤럽 전화 면접에서도 두 자릿수가 나왔었습니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예. 그런데 뭐 아까 김진표 평론가님 말씀처럼 예. 뚜껑을 열었더니 5%대 득표를 했어요. 5.4%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세석을 얻게 됐는데 예. 처음에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플랫폼 정당으로서 기능을 하겠다. 그래서 열 몇 석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네. 그게 많이 이제 결국 열어보니까 좀 이렇게 축소됐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두고 열린민주당은 우리는 자매정당이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어. 우리가 플랫폼 정당이다라고 못하니까 네. 더불어시민당과 자매정당이다. 예.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런 자식 둔 적 없다라는 발언이 이게 이제 공식 발언은 아니고 예. 어떤 제가 알기로는 그 핵심 예. 관계자께서 그 방송 나가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네. 그런 자식 둔 적 없다 이런 예.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캠페인을 하면서 계속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저와 같이 ARS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김진표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죠. 또는 2016년에 국민의당은 네. 한 자릿수 8%였다가 올라가고 해서요. 네. 나중에는 거의 당시 민주당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네. 그때 비례해서 13석인가? 13석. 예, 꽤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그렇게 올라갈지 네. 아니면은 열린민주당처럼 좀 이렇게 축소가 될지 이거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여튼간에 가능성은 양쪽으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 종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뭐 영등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일 오후 2시 그는 어딘가에 선거 지원 유세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본격적인 선거 운동 체제로 민주당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대위도 출범시키고 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여론 M, 그러니까 MBC하고 서울대 국제정치데이터센터 요 팀이 함께하는 여론조사 내용을 쭉 보면 뭐 여러 회사들이 포함됐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견제론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정부 지원론보다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KSOI 요 조사에서만 조금 이게 뒤바뀌는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견제론이 우세하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정부 심판론이 이를테면은 4월 10일 총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 정세를 유지할 것이냐, 이 흐름을 아니면 이게 다시 정부 지원론으로 뒤바뀔 것이냐. 제가 또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정부에 대한 비판 심리는 높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또 국민의힘이 우세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그럼 이 이율 배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인식이 참 괴리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김봉심 이사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데이터를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견제가 도대체 뭐냐? 응답자 입장에서 견제를 뭐라고 생각하고 응답하느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 정부 지원이냐 견제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는 그 누가 더 많이 당선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네. 견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심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여튼간에 정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내지는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더 이제 숫자가 더 네. 수치가 더 많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맞는 말씀인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국민의힘으로 확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느끼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럽 어디죠? 뭐 네덜란드인가? 네. 거기 가기로 했다가 안 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앞에 취소할 때가 있었습니다. 독일이요. 독일. 독일? 네. 나흘 전에 독일 순방 올해 취소했죠. 그렇죠. 예, 예. 바로 네, 최근 직전에. 예, 최근에. 그때가 저는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즉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동훈 위원장도 할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견제가 네. 굉장히 그 압박식으로 견제하느냐 아니면 가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형님 그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네, 네. 뭐 읍소형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는. 다시 얘기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아 이제 마음 놓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어떤 방식이건 간에 예. 여당이 대통령실에 끌려다니지 않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준 때가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소문이 났었죠. 김건희 여사가 비행기 타면 지지율 10% 떨어지니까 그렇죠. 절대로 비행기 못 타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관철됐다라는 그렇죠. 게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돌았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런 예. 유권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이거 봐라 이제는 예. 통제하네. 예. 말을 좀 할 수 있네 하는 당대표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 저기에 밀어주자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반영되냐면 최근에 갤럽에서 국민의힘 지도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에서는 좋지가 않습니다. 아, 중도에서는. 예. 예.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응집도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요. 네.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 비율과 격차가 있습니다.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런데 중도에서는 국민의힘 쪽으로 그 정도 비율이 아닙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거를 따지면 중도까지 끌어오진 못했는데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똘똘 뭉쳐 있다. 그렇죠. 응집도를 높이는 예. 데는 이 시즌에서 성공했다. 예. 2월 달에 성공했다.